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1년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첫날이니까, 물론 시작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이름은 김민석 교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우리가 몇 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그래서 2차 과목에 부동산 세법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제 과목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좋은 자격증인지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중개사에서 어떻게 이걸 또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공부를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얼마나 좋은 자격증인지를 좀 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알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 꼭 따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 하면은 우리는 뭐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주변 지인분들이 뭐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중개사무실에서 좀 취업을 해가지고 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자. 거의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공인중개사는 중개니까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일을 이제 배우면서 또는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뭘 할 수 있냐? 분양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분양 일을, 분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를 물론 나중에 문제지만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그 분야가 있더라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경험치에 따라. 그래서 처음에는 중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자기는 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래서 분양 쪽으로 갔는데 너무 맞는 거야, 분양이 또. 그래서 아파트 분양 쪽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나중에 경험을 해보지 이제 아시는 건데. 그래서 분양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 학원이 공인중개사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무 교육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실무에서 실전 투자할 때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많이들 이거 공부하러 다니는데. 경매. 그렇죠? 경매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경매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경매 대리. 대리니까 뭐죠? 대신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손님을 대신해서 이 손님이 경매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은 경매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데가 있어요. 경매를 해서 대신 낙찰 받아주고, 낙찰 받아준 물건을 또 임대차 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팔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도 하고 경매도 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매도 배워야 되나요? 아니야, 일단 따고 나서. 일단 뭐 자격증 따고 나서 했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산관리도 할 수 있어요. 자산관리. 그러면 자산관리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포승에 이 원룸 다가구 이런 걸 갖다가 한 1000개 정도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직원 두고 해가지고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자산관리 일도 할 수 있어요. 자산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요즘 부동산과 IT가 이렇게 섞여서 이걸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롭테크 산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프롭테크 산업. 들어보셨어요? 프롭테크?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알아야 돼. 이게 요즘은 아주 그냥 뭐 유행입니다. 프롭테크. 그럼 프롭테크는 잘 몰라도 이건 알죠, 우리가. 직방. 들어보셨죠? 직방. 다방. 그게 프롭테크 회사예요. 프롭테크 회사. 그래서 직방, 다방 이런 데에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는 거야. 이런 쪽에서 일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냥 요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 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좀 잘못됐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등사라고 해야 돼. 등사. 공인중개등사. 예? 아니 중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인중개등사. 근데 이름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예요. 사실은 이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인부동산 자산관리사. 이게 맞아요, 사실은. 자산관리사. 이거 다 포괄하는 게 자산관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자격증인데 이름만 봐가지고는 그냥 중개사무실에서 내가 그냥 뭐 직원으로 또는 나중에 뭐 동네에서 내가 우리 동네 땅이 많으니까 뭐 토지나 중개하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따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야 돼, 안 따야 돼요? 무조건 따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럼 물론 이런 취업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움되지만, 당장 이걸 가지고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이런 부동산 쪽에 역시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좀 더 심도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뭐 사이버대학, 요새는 사이버대학이 많거든요. 사이버대학이. 그럼 사이버대학에 부동산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있어요. 부동산학과. 그러면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중개 일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이버대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들고 오면은 장학금이 30%가 지급돼요. 30%. 어떤 데는 40%까지. 뭐만 있으면? 자격증 하나만 들고 오면요. 진짜. 응? 그러니까 부동산학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것만 들고 가라. 그러면요, 뭐 학점이 좋든 말든 무조건 30% 주는 거야. 물론 F가 나오면 좀 그렇지. F가 나오면은 염치가 있지.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 갈 때도 도움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은 굉장히 귀한 자격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대신 좀 따달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야, 지금 특명을 띄고. 지금 특명을 띄고 온 분도 계시죠? 네? 이것만 따라. 그러면 얼굴도 고쳐주고 뭐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특명을 띄고 이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이게. 그런데 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고 어떤 내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지 자격증 취득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이 불분명하면 뭐 따면 좋고 뭐 안 따도 뭐 어차피 나는 이거는 그냥 뭐 시간도 남고 해서 그냥 부동산이나 좀 공부 좀 해보러 올까? 그러면은 이게 목적의식이 불명하면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이게 뭐 그냥 따면 좋고 안 따면 좋고. 그게 아니야. 이왕 따야지. 근데 왜 따야 되느냐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절실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절실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상담 과정에서 또는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과목이 1차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있죠.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국가시험 같은 경우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한 두세 달 있다가 2차 시험을 보통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험은 장점이 물론 과목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험은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나는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만 잘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있었으니까, 7월 말에. 지난달에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합격 예비 모임도 다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내년에 이 현장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차는 우리가 뭐가 있죠? 1차는? 어제 뭐 배우셨어요? 어제? 네? 어제 민법 배웠어요? 공법 배우지 않으셨어요? 이제 과목도 헷갈리네. 그렇죠? 공법은 1차예요, 2차예요? 2차죠, 2차. 자, 1차는 민법. 그렇죠? 알다시피 민법. 그 다음에가 뭐가 있죠? 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배우신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가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월요일 날 수업 들으셨죠? 네. 가장, 이거는 고득점 과목이에요, 고득점 과목. 이거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오늘 무슨 법이에요? 세법이죠. 그 세법을 먼저 말해주면 안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왕하는 거. 그렇죠? 오늘 세법이니까, 아유, 세법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공시법이 뭐야, 공시법이. 네, 그렇죠? 네. 그럼 내일 공시법 교수님이 물으면, 그는 공시법.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빼지십니다. 이게. 자, 그래서 6과목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교수님, 이게 정말 6과목이 다 필요한 거예요? 중개할 때 정말 다 필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데, 진짜 다 필요해,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응? 그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평택은 토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뭐 널린 게 주변에 다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땅으로 여러분 뭐 친척 중에 지인 중에 뭐 땅으로 해서 뭐 보상을 받았는데 뭐 보상비를 10억을 받았는데 몇 억을 받았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뭐예요? 사촌이 땅 배 아파요. 좀 배 아파서 나오신 거죠? 배 아파 죽겠어, 아주. 그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여기 학원에 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투자를 이제 하려면은, 그러면 땅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토지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게 시세가 오르면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오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이쪽 땅 주변이 뭐가 막 이렇게 개발이 된다. 이런 호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개발한다.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뭐 브레인시티, 어디 대학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한 개발 호재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개발 호재에다가 여기를 무슨 교육 특구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우리가 다 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다 포맷을 10년치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간이 좀 걸리죠. 하지만 이런 것이 딱 발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어저께 배운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면 여기에다는 아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 특구면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동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인허가적인 것을 배우는 게 어저께 배우신 게 바로 요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많이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진짜. 공법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공법을 많이 더 하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선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은 벌 수 있는데 양도 많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차근차근 또 우리 교수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사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사는데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땅을 사든 뭐 집을 사든 다 100% 내 돈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은 빚을 낼까요? 빚을 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대출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금융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대출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학개론이에요. 학개론은 부동산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인데 여기에는 부동산의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금융, 부동산의 투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정말 박학다식해집니다. 박학다식해져요. 네.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기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출까지 다 이제 내가 맞춰놓은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파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파는 사람. 네? 매도인. 그렇죠.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답변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좀 하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매도인, 매수인. 네. 좋습니다. 근데 항상 처음엔 잘해. 처음엔 잘해요. 자,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그렇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관계를 다루는 법이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여기 민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개론이 1차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을. 왜냐하면 학개론 빼놓은 건 다 뒤에 뭐가 붙죠? 다 법이에요. 그럼 법의 대장이 민법이거든.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고서는 다른 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상담을 받아도 민법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전에는 제일 신경 쓸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이제 발표 났으면 벌써 시험 끝났습니다만 이번 시험에서도 민법을 잘 보신 분들이 합격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개론보다는 민법도 잘 보신 분들이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당사자끼리 우리 주변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서로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르니 이거를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자. 그렇죠? 중개사무소. 그럼 당연히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면은 이제 중개사한테 뭘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돼, 보수를 줘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이걸 수수료라고 했는데 보수라고 그랬어요. 네, 보수. 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 네, 벌써 용어가 턱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중개 보수를 이제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법이 바로 뭐예요? 중개사법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중개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보조원이 일을 더 잘해.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보다도 이건 일은 어차피 부동산 일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화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잘해요. 이게.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도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외성적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손님한테 친절하지 않고 손님한테 말을 안 걸면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손님이 말 걸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얼마나 뻘쭘하게 있어요. 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손님이. 아니 여기 상담 안 해줘요? 아니 하는데요? 아 근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말씀하셔야지 내가 답변하지.
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게 참 어렵다. 자기는 성격적으로 남한테 이 낯선 사람한테 말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연습해야 돼. 그럼 사무실 채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말 걸어주고 물어봐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 쪽 일하시는 분들이 성격도 좀 밝고 명랑하고 잘 놀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중개도 잘해. 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 내고 이제 계약금 쳤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돈 내죠. 중도금 치죠. 그 다음 뭐 치러야 되죠? 잔금 치르죠. 그 다음에 등기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잔금하고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매도인에서 매수인 등기 이전을 해줘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제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이든 부동산이든 정말 조그만 거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게 되는 순간, 이때가 정말 그 희열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구나. 부동산이 하나 있구나. 100평짜리 50만 원짜리 땅. 50만 원짜리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100평인데. 있어요.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아시죠? 공시지가로 제일 가격이 낮은 게 전국에서 100원짜리 땅이 있어요. 100원짜리. 근데 최근에 이 땅이 120원으로 올랐어요. 수익률 20%. 100원 주고 샀는데 120원 된 거야, 이게. 다만 안 팔려. 아주 미치는 거야, 아주. 그렇죠? 그러면 한 평에, 얘는 지금은 평수란 말 쓰지 않죠. 3.3 이렇게 하는데, 평당 옛날로 따지면 100원이에요. 그럼 10평이면은 1,000원, 100평이면은 10,000원, 1,000평이면 10만 원이야. 10만 원 있으면은 1,000평 사요. 우리 평택에서 10만 원 가지고 100평이 뭐야? 10평도 못 사지. 그럼 10평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보통 100평 단위야. 최소 100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사면은 여러분들 1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다만 못 팔아. 사는 순간 이제 못 팔아,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를 이제 넘겨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공시라고 얘기합니다. 공시. 외부에 널리 아는 것을 공시라고 하죠. 널리 아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가 세금이지. 세금 내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매도인은 무슨 세금 낼까? 매도인은 파는 거니까 양도세. 팔 때 우리가 내는 걸 양도세라고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원래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그냥 양도세 사도 이제 요 말을 좀 줄여서 또 얘기합니다만 양도소득세를 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그렇죠?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6과목이 다 필요한 거야, 진짜. 실제 투자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31회 시험 대비인데 30회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6과목을 내가 딱 공부하고 합격을 하면 부동산학과에 내가 입학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학과에서 저거 공부 그대로 해요. 똑같이.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 딴 사람들은 부동산학과에 입학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이미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죠. 네? 선행학습을, 애들만 선행학습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행학습을 하고 이 학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눈 감고도 시험 봐도 맞추지. 눈은 떠야겠죠. 시험 보려면. 네. 그만큼 이제 이게 된다 이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민법은 40문제, 개론도 40문제, 공법도 40문제, 중개사법 40문제인데 세법이 이제 16문제, 가장 문항수는 적고 공시법이 24문항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과목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40문제 한 과목 한 과목으로 돼 있는 것들은 내가 뭐 생각보다 뭐 좀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요. 이번 뭐 개론이 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참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시세법은 어떤 장점이냐면 만약에 내가 뭐 세법을 좀 못 봤어. 그러면 공시를 좀 잘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점수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공시를 좀 더 잘 보고 세법을 좀 더 덜 못 보고. 그러면 거꾸로 공시가 어려웠을 때는 공시 점수 떨어지겠죠? 하지만 세법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둘 다 어렵진 않아. 이게 어려우면 이게 쉽고 이게 어려우면 이게 쉬워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점수를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진 거는 진짜 이 두 과목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과목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 그러면은 이 6과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과연 합격할 수 있는 거냐? 자,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반복.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어떻게 합격하지? 반복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반복을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이 이제 기초 강의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면 자, 이때 한 번 배워요. 이때 2번 배워요. 이때 3번 배워요. 4번 들어요. 5번 들어요. 6번 들어요. 7번 들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듣는 거예요? 7번 듣는 거예요. 7번.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은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한 얘기 또 하고 술만 먹으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응?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지겨워 죽겠어. 그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야 이제. 왜? 지겨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 어쩌면 들을 때마다 그게 새로운지 몰라요. 벌써 이제 우리가 합격,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제가 뭐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은 교수님 이제 시험 1년 내내 했는데 시험 끝난 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은 것 같다는 거야. 합격해서 이거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또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억지로 7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한 달만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누구세요? 이런 분위기가 돼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게 그래. 이게 손을 놓으면은 금방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11월에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잖아.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초 강의를 저도 좀 공부 좀 옛날에 했었고 이렇게 인터넷 좀 보고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갖다가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네?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절대 기초를 갖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탑이 이렇게 꺾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한두 번 장사하나? 네? 저도 강의 한 20년 했는데요. 딱 보면 알아요. 한 20년 하니까 이분이 합격할지 안 할지 딱 한두 달 겪어보면은 난 딱 알겠더라고요. 보여요. 저분 합격할 것 같다고. 그러면 쉬는 시간 찾아옵니다. 저는요? 말 못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근데 보여요. 저분은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보여.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어떤 분이 잘하느냐. 그냥 이거 표현이 좀 그랬지만 영혼 없이 사는 분이죠. 영혼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분. 그렇죠?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이거 들으세요. 이거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합격을 빨리 해요. 그런데 공부 외적인 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요.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라는 게 머리가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우리가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념 아무 없을 문자예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야, 너는 정말 생각 없이 산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부가 이 내용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반은 내 가족과 관련된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지금 얘가 어떻게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뭐 밥은 먹고 있는지, 이 생각이 한 반 들어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면 반찬을 뭘로 해야지?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나머지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방이 좁아. 방이 좁다니까 이게. 방이 좁아요. 그러니까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튀어나오고 넣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이미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여러분 가족이 도와주셔야 돼. 가족이. 나 혼자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큰 마음 잡수시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가족분한테 날 건드리지 말아라. 제발 딱 1년만. 내년 시험 10월 달까지만 날 봐줘라.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가족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결합이 돼야지 시험 합격하는데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야 11월부터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부동산 세법은 어떤 과목이냐? 이 과목입니다. 물론 제가 살짝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동산 세법은 이런 과목이에요. 얘는 부동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은 자,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네, 취득세. 요 취득세가 우리 시험에서는 전체 16문제 중에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취득세를, 요 취득세는 요거는 지방세에 해당이 돼요. 이거 지방세. 시군구청에다가 갖다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다가 요 땅을 사시든 땅을 취득하든 뭐 건물을 취득하든 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 16문제이긴 한데요. 자, 이런 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지치니까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교수님 제가 해봤는데 1차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니까 2차는 제가 그냥 포기하고 이번에 1차만 할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럴지라도 수업은 끝까지 1, 2차를 다 들으셨나요? 그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이.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학개론의 공법, 요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그 다음에 세법 문제가 1문제가 또 나왔어요. 도합 4문제가 2차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론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1차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지. 이거 안 보고 이것만 했으니까. 그럼 4문제 날아간 거야. 4문제. 그럼 40문제에서 4문제가 작은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나왔어요. 공법에서 아주 기초. 세법이 아주 기초. 이거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 이게 뭐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16문제지 17문제 나온 거야, 세법이. 그래서 저희가 1, 2차 다 하실 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거 다 들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시험 문제가
1차면 1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내용을 1차는 된단 말이에요. 또 2차 내용의 법에 1차 민법을 응용해서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6과목을 들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줘도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시험 끝나고 뭐라냐. 아, 교수님이 그때 더 좀 저를 갖다 강하게 얘기하시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큰 사람한테 어떻게 강하게 얘기해. 그렇죠? 애들이면 때리기라도 해서 또 가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변치 마시고 1, 2차를 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여유 있을 때 나오시는 게 맞지. 그래야지 내가 한 번에 더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 취득을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장부가 바로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 요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하면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세금을. 이걸 옛날에는 등록세라고 했어요. 등록세 많이 들어보셨죠? 등록세를 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무슨 세요? 등록면허세. 그렇죠? 자꾸 이제 이름이 익숙해지셔야 돼. 네, 등록면허세. 그러면 이게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덜 나오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항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이걸 이해했는데 이걸 이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그랬었고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보유합니다. 보유하면은 보유세를 내야 돼. 보유. 우리가 땅 갖고 있고 집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 뭐라고 그래요? 재산세. 그렇죠? 자, 재산세 냅니다. 재산세가 우리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까지 출제가 돼요. 재산세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재산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또 내는 게 있어.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네.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그렇죠?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는, 이런 식으로.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또 종부세를 우리가 이제 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재산세가 중요해.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 시험에도 이 정도 세 문제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게 내는 건 또 중요하게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내느냐? 실무에서 이게 많이 쓰이거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분야를 시험에 많이 내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하면 이제 어떤 세금을 할까요? 임대료 받잖아요. 임대료 받으면 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임대업자가 되는 거야. 내가 임대업자.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야지. 임대소득세. 그러면 요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임대소득세. 그러면 임대소득세는 요게 한 문제가 출제돼요. 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땅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그걸 아까 뭐라 한다고요? 양도세.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몇 문제가 나오냐? 이건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세.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내가 한번 세법을 차근차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세를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요 재산세도 요거는 시군구에서 나와요. 시군구. 그 다음에 종부세는 요거는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세무서. 그 다음에가 임대소득세도 세무서. 그 다음에가 양도세도 세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한다. 이걸 지방세라고 하죠. 지방세.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국세. 그러면 지방세, 국세를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냐? 조세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세 총론. 이해하시겠죠? 조세 총론이라고 해요. 조세 총론. 조세의 총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세 총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이제 이걸 할 건데,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 이런 용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개랑 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11월, 12월 때는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자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 들 때는 제가 뭘 많이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 용어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용어. 우리 법 과목의 특징, 개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용어가 낯선 거야.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 쓰지 않는 단어를 막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여러분 딱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맡아놨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기 제가 여기 제 자리였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왜 제 자리를 점유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의사표시 하셨나요? 네? 쌍방의 의사표시인가 일방의 표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런 법률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가 뭐라 하니까 그 피고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판사님 내가 지금 깜빵에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판결 내용을. 그렇죠? 어려운 말 쓰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 써가지고 못 알아먹는 데가 딱 두 군데. 이 법하고 그 다음에 병원. 응? 막 의사들이 막 영어로 뭘 집어넣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다. 그렇죠? 쉽게 설명해 주면 될 거를 어려운 의학 용어 써가면서 뭐가 되고 뭘 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료 분쟁 생기면은 일반 분들이 우리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이해가 돼야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치료해 주겠지. 이러다 죽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응? 딱 두 군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진짜 태어나서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이런 한국어도 있었어? 그럴 거예요. 어떤 과목은 듣다 보면은 그래도 중개사법 월요일 중개사법은 그래도 이거는 중개사가 중개가 거간이고 중개를 해서 보수를 얼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법이나 이제 이런 공법 이런 공식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게 한국어인데 영어로 들리는 거야. 제가 이제 강의 전에 한 2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무슨 하여튼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들었어요. 영어를 다섯 시간 영어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 가지고. 계속 뭐라 5시간 저분이 얘기하는데 물론 통역을 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계속 졸았잖아요. 너는 말해라. 영어로 말해라. 나는 잘 테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암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과목 교수님들이 그 과목에 다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공부 방법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듣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야. 수업을 열심히 듣자. 그렇죠? 수업을 대충 듣고 여기 학원에서 계속 자고 집에 가서 뭐 하냐고. 되도록이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겠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오랜만에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어때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졸리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영화라도 되면 재밌기로도 하지. 그렇죠? 어려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오늘 수업 들었어, 이제.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네? 복습? 밥 안 먹어요? 아니, 밥을 먹어야지. 아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근데 지금은 서로 서먹서먹하지만 이제 이게 자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언니하고 뭐 동생하고 뭐 이게 친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밌거든. 오랜만에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같이 공부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옛날에 그 남녀공학에 다녔던 또는 여고에 다녔던 남고에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옛날에 내가 이런 감흥이었지. 그래서 이 학원에 오랜만에 나오면은 그게 좋다는 거야. 야,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때 영숙이 걔는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여기는 남녀노소 공학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공학은 맞아요. 확실히 남녀공학 맞잖아요. 근데 남녀노소 이제 공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런데 복습을 하라고 하면 연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연구하면 떨어져요, 이 시험은. 응? 그럼 올 30페이지가 나갔어, 진도가. 그러면 나는 30페이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페이지를 연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A부터 Z까지 다 강의를 안 해요. 이번 11, 12 때 기초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수업 들었던 거의 핵심, 저 교수님이 말한 핵심이 뭘까?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가 있구나, 이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7번 반복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별 표시하세요, 밑줄 치세요, 다 해드려요. 그럼 나중에 이걸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의욕에 불타가지고 막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30페이지 나갔는데 연구하는 바람에 2페이지 봤어. 그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30페이지가 언제 넘어갈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복습을 못하고 그냥 2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수업을 듣겠죠? 또다시 복습을 해요. 이번엔 또 이제 그나마 좀 나아져서 3페이지, 30페이지, 3페이지 본 거야. 그럼 그건 복습이 아닌 거지.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신 성격이신 분들 좀 그런데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 모르면 모르는 데 넘어가는 거야. 몰라? 체크. 모르겠어. 또 체크. 교수님 다 체크인데 어떡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2번째 들을 때는 체크한 내용을 더 유념 있게 볼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지난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그럼 또 듣다 보면 또 체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약한 거야. 이 파트가. 그럼 내가 이거는 한번 이제 메모해 놨다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2번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하자? 넘어가자 이거야. 괜찮아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세법 강의 한 20년 했는데 저도 그 수많은 세법 내용을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책을 봤지만은 다 제 전공 분야이긴 해도 다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하물며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몇 번 봤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도 다 몰라. 그래도.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요즘은 시험 문제가 어려지고 있으니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교수님 말대로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점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해만 하셨어요? 암기도 하셨어요? 했더니 이해만 했대. 암기를 안 하신 거야. 아니, 암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라 하면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라. 그 말을 다 하는 건데 이해 중심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해 중심의 의미는 뭐냐면 이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사항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암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기가 빨리 되게끔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나는 진짜 뭐 난 뭐 내용은 모르지만 책만 보면 막 카메라 찍듯이 착착 찍어진다.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대단한 능력인 거죠. 책만 보면 카메라 찍듯이 착착착착 찍혀지는 분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정말 부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어때요? 책만 보면 착착착 찍혀져요? 아니면은 그냥 자요? 그냥 자죠. 네. 이게 대부분 그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원칙만 지키시면 돼. 이 원칙만. 그리고 1, 2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각과목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다 설명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서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전체 1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아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아마 오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뭐 이제 이 기초가 끝나고 또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 시험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 건지를 오리엔테이션 한 거니까요. 이제 잘 새겨 놓으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할 거냐면 조세 총론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자,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